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올해를 화려하게 장식할 데미, 빅히트의 공모가 드디어 확정되고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10만 5천원에서 13만 5천원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르면 희망 공모 금액은 7,400억 원대에서 9,6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2천억 원 정도는 플레디스 인수에 활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쓸 예정이고요. 4천억 원 정도는 향후 M&A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M&A냐 했을 때 해외 현지 음반 작업 및 현지 아티스트 육성을 용이하게 해줄 사업자 또는 IP 확장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를 인수하는 데 쓴다고 하는데요. 향후에도 글로벌 기업으로 더욱더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 공모가에 따른 희망 기업 가치는 약 3조 7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 정도인데요. 올 초에 빅히트가 밝혔던 희망 기업 가치인 6조 원보다는 낮고 올 초에 다수의 증권사가 예상했던 기업 가치인 2조 원보다는 높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어딘가의 가격에서 공모가가 산정되었습니다. 과연 1억 원을 청약하면 나는 얼마를 받을까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청약하면 12만 원어치, 즉 5조 정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 1억 원 청약하면 약 33만 원어치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주로 환산하면 2주인데요. 가정사항은 카카오게임즈 때와 동일한 금액, 즉 58조 5,500억 원 정도가 몰릴 것으로 가정한 것이고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일반인 배정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 정도일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공모에 몰리는 금액이 카카오게임즈 때보다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받을 주식수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처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인 배정 물량 비중을 늘린다면 그만큼 우리가 받는 비중도 늘어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청약 상장 일정은요. 9월 14일에서 25일 사이에 수요 예측을 하고 9월 28일에 공모가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10월 5에서 6일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는 청약이 이루어지고요. 주금 납입은 10월 8일, 상장 및 거래 개시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0월 중순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일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상장이 되니까 아마 이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빅히트의 적정 시가총액 그리고 주가는 얼마일까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올 초에 추정한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기업가치 2조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신규 발행 주식수를 감안하면 이것은 아마 주가로 5만 6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희망했던 기업가치는 6조 원 정도이고요. 이걸 주가로 환산하면 16만 8천 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모가가 확정되면서 정해진 기업가치는 3조 7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 정도였죠. 이것은 주가로 역시 10만 5천에서 1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SK바이오팜 때나 카카오게임즈 때처럼 공모주의 인기로 인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아마 공모가도 이 공모가 밴드의 상단인 13만 5천 원에서 확정이 될 것 같고 이때 기업가치는 4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첫날 시초가는 여기에 플러스 100%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장이 되는 날 시작을 27만 원에서 한다면 아마 기업가치는 9조 6천억 원이 될 겁니다. 여기에 따상으로 인해 첫날의 상한가를 찍는다면 주가는 35만 1천 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이때 기업가치는 12조 5천억 원이 되겠죠. 앞선 인기 공모주들처럼 둘째 날 상한가 플러스 30%가 된다면 주가는 45만 6천 원이나 될 것이고 기업가치는 16조 2천억 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셋째 날까지 상한가를 간다면 주가는 59만 원까지 올라갈 거고 이때 기업가치는 21조로 평가받겠죠. 이렇게 정리된 정보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2가지 있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모가가 실제로 이 빅히트가 희망했던 기업가치인 6조 원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는 최대 4조 8천억 원 정도의 기업가치가 되겠지만 실제로 첫날 시초가 플러스 100%만 가도 이미 기업가치는 9조 6천억 원, 즉 6조 원을 넘어버립니다. 이 희망 기업가치 6조 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낮게 공모가를 산정해놨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6조 원은 이렇게 쉽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번 공모주간사단이 기업가치를 이 정도로 산정했던 논리인데요. 올 초에 증권사들이 추정을 하고 저도 7월 영상에서 추정을 했을 때 PER은 유사기업인 JYP에
엔터테인먼트의 32배를 가져다 썼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PER을 높게 가져갔을까 봤더니 JYP나 YG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PER도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죠. 어떻게 엔터테인먼트사라고 생각했던 빅히트가 네이버, 카카오라는 기업도 유사 업종의 기업으로 간주를 한 것일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이버, 카카오를 경쟁사로 설정했던 이유는 위버스라는 빅히트의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버스라는 아이돌 체험 서비스 공간을 운영 중이고요. 기존의 팬덤 커뮤니티는 포털 사이트의 팬카페, 네이버 팬카페 같은 것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가입자 수를 보면 9월 기준으로 총 1347만 명이고요. 일평균 약 140만 명이 방문하고 월평균 1100만 개에 이르는 콘텐츠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클럽 관리나 온오프라인 행사 예매, 그리고 굿즈 판매, 팬과의 소통 등이 이 채널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올해 6월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온택트 공연인 방방콘 더 라이브라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이 공연은 위버스에서 결제, 공연 관람, 공식 상품 구매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확장된 팬 경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앱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에서 아티스트와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만 올리는 단독 콘텐츠도 생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명 기발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응원해주고 싶고 굉장히 멋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경쟁사로 삼을 만큼 대단한 인터넷 플랫폼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적정 기업 가치와 적정 주가를 살펴봤는데요. 빅히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BTS의 군 입대 리스크죠. 문제의 요지는 무엇이냐? 이 BTS의 맏형 진이란 가수는 현행법상 늦어도 내년에는 입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대를 하나둘씩 하게 되면 기존의 빅히트의 성장세가 꺾이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이 빅히트의 군입대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현행법상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나 고전예술 종사자만 병역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빅히트 관련해서 이런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도 병역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논의가 됐다가 가을쯤에 무산이 됐습니다. 병무청의 말로는 인구 감소 상황도 있고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을 늘리는 기업들도 군대를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중문화예술인들도 30세까지 군 입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수의 언론에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간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는데요. 진의 데드라인이 내년인 만큼 혹시 내년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진 않을까, 그래서 수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연장이죠. 즉 BTS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언젠가 군 입대를 하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투자자로서 우리는 BTS가 군대에 가야 하면 빅히트는 어떻게 될까에 관심을 두어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빅히트의 대응 방안, 첫 번째 가능성은 부분 입대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멤버를 솔로 활동으로 돌리는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BTS 멤버인 슈가가 믹스테이프를 발매했는데 빌보드 200 차트에서 11위까지 갔고요. 타이틀곡은 핫 100 차트에서 76위까지 갔다고 하죠. 이를 통해 BTS 멤버들의 솔로 활동도 업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체 입대를 해서 전체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군 복무 기간인 1년 반치 작업을 해놓고 입대할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은 박재범이라는 가수가 이끄는 AOMG라는 기획사의 CK라는 가수가 얼마 전 군 입대를 했는데요. 입대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AOMG에서 발매하는 곡들에 얼굴을 비치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CK는 입대하기 전에 이미 작업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입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BTS에 대해서 빅히트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해 본 것인데요. BTS가 아닌 빅히트의 다른 그룹들의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빅히트의 공백을 조금 메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2019년엔 BTS가 거의 대부분의 음반 판매량을 차지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하늘색 낀 세븐틴의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고 있고 이 외에 다른 그룹들도 음반 판매량의 일부를 책임져주고 있죠. 만약 올해 4분기에 BTS가 재컴백하고 또 타 그룹들도 컴백을 한다면 이 전체 음반 판매량은 유지되거나 또는 지금보다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표시되지 않은 그 외의 신인 그룹들이 대거 데뷔할 전망인데요. 보시면 2020년에 한 그룹, 2021년에 세 그룹, 2022년에 한 그룹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BTS의 군 입대 문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2분기 실적이 나온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미래의 빅히트의 신인 그룹들 데뷔 일정을 보니까 그 우려가 조금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두 번째 큰 리스크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였죠. 이것이 극복 가능할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주요 이유는 바로 이 하나의 기획사의 전체 매출에서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엔 공연 매출이 이 정도 규모였는데 2020년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아진 모습이죠. 하지만 앨범 매출이 공연 매출 감소분을 어느 정도 커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앨범과 공연을 합친 매출 규모가 2019년에 이 정도였다가 2020년에 이 정도니까 공연이 거의 다 없어진 것 치고는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죠. 여기에 공연이 다시 재개되면 매출 규모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방탄소년단의 탄탄한 팬덤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팬덤이 방탄소년단이 코로나로 인해 공연을 못하더라도 또 나중에 군대를 가더라도 매출을 생각보다 잘 방어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모에는 보통 매각 제한 이슈가 따라오는데요. 이번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에 최소 3개월간 69.3%의 물량이 매각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풀리는 30%는 공모가 13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에 58조 원이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 1조 4천억 원쯤은 다 먹어치우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수급으로만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빅히트 공모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